반갑습니다. 깔사미의 독서 여행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소비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설혜신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요. 우리가 뭐 인문학 공부도 하고 뭐 그림이나 또 음악에 대한 공부도 하는데 소비에 대한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모 컨슈머라고 표현하거든요.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책머릿말에서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사거나 쓰는 행위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지나 상징 등의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하며 소비의 형태 또한 사용상의 효용 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총 5개의 챕터로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첫 번째 굿즈 욕망하다, 두 번째 세일즈 유혹하다, 세 번째 컨슈머 소비하다, 네 번째 마켓 확장하다, 다섯 번째 보이콧 거부하다 라는 챕터를 써놓으셨는데요. 페이지 62페이지에서 이분이 이제 중세 시대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중국 도자기를 많이 사람들이 이제 부유층들이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상징적 가치로서 구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69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특별한 수집 행위 자체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편성한 보통 사람들의 의식한 일종의 구별짓기 행위이다. 신분의 구별이 이제 모해졌잖아요. 귀족 사회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으로 굿즈,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상징적인 가치를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일즈 유혹하다의 부분에서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18세기 영국의 경제적으로 호황기가 이제 되었죠.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난 곳이니까요. 그래서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일어난 게 뭐냐면 소비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비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뭘 하게 됐냐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산업적인 것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때 나온 것이 우리가 이제 특허약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걸 이분이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재봉틀, 그리고 코카콜라, 그리고 에이본의 화장품, 그리고 통조림에 붙어 있는 광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일즈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를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혹당해서 제품들을 구매를 했죠. 물론 그게 우리한테 편리함도 좋습니다. 세 번째 컨슈머 소비하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176페이지에서 과시적 소비라는 말이 이제 등장되었다. 과시적 소비라는 말은 누가 만들어낸 말이냐면은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린이 주장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한계급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유층이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중간층이 그걸 따라하고, 그리고 하류층이 중간층을 모방한다. 이거를 용어가 뭐냐면 트리클 다운이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소비하는 관습이 되면 절대적 빈곤이 오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은 마케팅에 있어서 소비에 있어서 제일 주축이 된 사람이 젊은 노년층이랍니다. 나이가 65세에서 70세 정도 된 사람들을 젊은 노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면은 저도 그 나이에 들어가거든요. 65세는 아니네. 여튼 뭐 그 나이가 다 돼가는데 저도 할머니라는 소리 듣기 싫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미용 이쪽 분야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은 여기에 주머니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마케팅 확장하다에서 327페이지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의 역사에서 카탈로그 쇼핑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것은 우편 제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카탈로그 쇼핑은 전부 다 우편으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우편 제도가 활성화될 때 카탈로그 쇼핑이 같이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쇼핑이 뜨고 있습니까? SNS를 통한 인스타나 뭐 유튜브 또 뭐 기타 등등 그런 SNS를 통해서 이제 마켓이 확장되고 있죠. 마켓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333페이지에서 마케팅의 선구자로 불린 존 워너메이크는 진열의 필요성을 이렇게 말했다. 박물관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다 폐물처럼 보인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생각도 노력도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화랑에 그림을 그려 놓는 방식으로 여성들이 고급 의상을 걸친다면 분명히 비웃음만 살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 속에서 마켓의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게 디스플레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온라인 매장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카테고리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가. 그 다음에 내가 검색한 것 AI가 계속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마켓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확장성이.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소비자가 뭘 생각하게 됐냐면 보이콧, 거부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425페이지에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윤리적 소비와 공정무역 운동 등이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전통적인 소비자 운동의 구심력이 여러 갈래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인터넷, SNS 등, 하지만 소비자 단체의 위상이나 프로그램, 운동의 형태가 변화할지라도 소비자 운동에서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분명한 본질이 있다. 바로 소비자를 혼탁한 소비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증명하기 위해 투쟁할 줄 아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드디어 옛날에는 막 만들어도 우리가 잘 썼는데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뭘 인식하게 됐냐면 깨어있는 소비자, 내가 쓴 제품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폐기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욕망, 굿즈, 우리가 욕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당했죠. 어디에? 세일즈에 유혹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됐냐면 막 소비를 잘하게 됐죠. 컨슈머가 된 거죠. 그러다가 다시 우리는 뭘 하게 됐냐면은 기업들이 막 확장하는 마켓에 휩쓸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소비자로서의 주권을 찾는 보이콧하는 운동을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비하면서 삽니다. 근데 내가 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나는 그 제품을 어떻게 해서 쓰게 됐고, 이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어떻게 되는가는 우리는 거의 생각해보지 않고 사실은 소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멈추어 서서 내가 산 이 제품이 과연 사회에 어떻게 환원이 되는지, 그리고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서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어 서서 한 번쯤 내가 소비하고 있는 이 소비 생활의 패턴을 바꿔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읽고 객관적인 검증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소비가 윤리적 소비인지 과시적 소비인지, 과연 공정거래무역에 기여하고 있는지, 사회적 환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제 채널 깔사미의 독서여행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